네, 이번 시간에는 구속력, Forces of Constraint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학생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제 요요를 갖고 장난을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왼쪽 그림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실이 미끄러짐 없이 풀릴 경우 이제 요요가 이제 풀려요. 실에 감겨 있는 요요가 풀릴 때 실이 미끄러짐 없이 풀릴 경우 관성 모멘트가 R인 원판에 대해 운동 방정식, 구속 조건, 원판의 가속도, 실의 장력 뭐 이런 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건가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뭐냐면 요요가 이렇게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요의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적으면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이 요요의 강체 운동 에너지는 이 강체의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 다음에 이 강체의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m이니까 2분의 1 m y 닷 스퀘어 플러스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중심을 ICM이라고 하면 I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m y 닷 제곱 스퀘어 플러스 1 half ICM 오메가 제곱, 오메가 스퀘어는 파이 닷 스퀘어가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요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원판의 중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원판 질량 m이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a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mgy가 될 텐데 제가 요요의 맨 꼭대기를 기준으로 포텐셜을 0으로 잡으면 이제 포텐셜이 감소하니까 이제 y만큼 내려왔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mgy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포텐셜 y가 0일 때를 이 요요의 포텐셜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이 라그랑지아는 보면 얘는 그 y의 함수, y 닷의 함수, phi 닷의 함수인데 얘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구속 조건이죠? 실이 미끄러짐 없이 풀릴 경우 그게 바로 구속 조건입니다. 실이 미끄러짐 없이 풀린다는 얘기는 원호의 길이 여기서 그림에서 이제 a5만큼 원호가 돌아가면 그만큼의 감긴 실이 풀린 거예요. 그게 미끄러짐 없이 풀리기만 하면 y의 길이가 a5하고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이제 구속 조건이에요. 그래서 y-a5는 0이 구속 조건이고 당연히 이제 라그랑지아는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라서 2분의 1 my 닷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 ICM phi 닷 제곱 빼기 포텐셜인데 이제 이게 포텐셜이 네거티브니까 이게 플러스 mgy 그 다음에 ICM은 2분의 1 ma 제곱이고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구속 조건을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실이 미끄러짐없이 풀리면 y만큼 내려왔을 때 a5만큼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요의 구속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펑션이 f equal 0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구속 방정식을 우리가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얘기했죠.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미끄러짐 없이 구를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럼 내가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phi 닷은 y 닷은 어떻게 되는 거죠? y 닷은 a phi 닷 이렇게 되는 거죠. y 닷은 a phi 닷이니까 제가 그냥 phi 닷 자리에 a분의 y 닷을 넣어주면 라그랑지안을 그냥 y의 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y하고 y 닷 그죠? 너무 쉽죠? 그래서 그 라그랑지안이 이제 y하고 y 닷의 함수니까 라그랑지 방정식을 써주면 dl dy는 뭐 dl dy 마이너스 ddt의 dl dy 닷은 0 이게 라그랑지 방정식인데 이거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요요의 가속도 이걸 계산해주면 mg 마이너스 m 플러스 a 제곱분의 ICM의 y 더블 닷
C 나옵니다.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이제 요요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a 제곱이니까 이놈은 이제 2분의 3m이 되겠네. 2분의 3m. 그래서 y 더블 닷은 3분의 2 g. 그래서 이 요요의 가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그냥 3분의 2 g가 돼요. 라그랑지 방정식이 굉장히 유익하죠. 여기서 질문한 건 뭔가요? 여러분 원판의 가속도는 phi 다시니까 우리가 원판의 가속도 뭐 이런 계산해 줄 수 있겠고 실의 장력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의 장력. 아 그런가요? 여러분들 똑똑하네요. 내가 y 그냥 이 줄을 끊으면 그 요요의 가속도는 그냥 g가 되겠죠, g. 중력 가속도로 자유낙하할 텐데 얘가 중력 가속도로 자유낙하하지 않고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 3분의 2 g로 낙하하는데 그럼 3분의 1 g는 어디로 갔나요? 그게 바로 장력입니다. 실의 장력. 실의 장력에 의해서 요요가 중력 가속도로 낙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의 장력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센스 있는 학생은 그렇게 유추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 방정식으로서는 실의 장력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정식 자체로는 실의 장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의 장력까지 함께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10-7절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그냥 라그랑주 곱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그랑주 곱수라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구속력을 장력과 같은 구속력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 한 개의 일반화 좌표만 존재할 때 그 액션이라고 했죠. J라고 하는 건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게 우리가 이제 액션이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액션이 최소화되는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방식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그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걸 만족해주는 라그랑지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놈이 델타 Q라고 하는 놈은 그 0이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 놈을 항상 델타 J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요 dl dq-ddt의 dl dq 닷은 0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족해 주는 게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만족해 준다는 게 바로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화 좌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존재하면 그때 액션은 Q의 함수가 아니라 Q1하고 Q2의 함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I를 1에서부터 2까지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켜줄 때는 이 sum over I 1에서부터 2까지 이제 dl dq 자리에 QI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DDT DL DQ I 닷 델타 QI DT는 0. 요 놈이 액션이 0이 되게끔 해주려면 델타 J가 0이 되게끔 해주려면 일반화 좌표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풀어서 굳이 써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화 좌표가 이제 하나씩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DL Q1 일반화 좌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면 DL DQ1 마이너스 DDT의 DL DQ1 닷 델타 Q1 더하기 DL DQ2 마이너스 DDT의 DL DQ2 닷 델타 Q2 그 다음에 좌표가 하나가 더 있으면 DQ3에 대한 걸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4개면 DQ4 이런 식으로 and so on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을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액션이 미니마이즈 델타 J가 0이 되려면 각각의 라그랑지 방정식 Q1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 Q2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화 좌표가 여러 개가 존재하면 각각의 일반화 좌표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을 우리가 계속 적어 왔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그 요요 문제처럼 만약에 이제 Q1하고 Q2가 Y하고 Phi 조금 전에 요요 문제는
Q1에 해당되는 게 뭐 Y, 그 다음 Q2에 해당되는 게 phi 이렇게 생각하면 Q1하고 Q2가 서로 독립적인 좌표가 아니고 어떤 구속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그러니까 FQ1하고 Q2 일반적으로 T도 구속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T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너럴하게 그냥 제가 넣습니다. 그 Q1과 Q2 사이에 어떤 구속 조건이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Q1, Q2는 지로인데 요거를 우리가 그 변분을 지어주면 델타 F를 계산을 해주면 델타 F는 뭔가요? 여러분들 델타 F가 0이 돼. 그러니까 QF가 0이면 델타 F도 0이 돼야 되고 델타 F라고 하는 거는 F에 대한 변분은 Q1에 대한 변분, Q2에 대한 변분의 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F는 DF DQ1 네, 델타 1 더하기 df dq2 델타 2 더하기 뭐 df t 델타 t 이런 식으로 t에 대해서도 존재하면 구속 조건이 존재하면 델타 t에 대한 것도 넣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 조건은 어떤 순간에 대한 구속 조건이라서 델타 t는 항상 0입니다. 어떤 순간 특정한 순간에 대한 구속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그 함수로 그 구속 조건이 들어가더라도 델타 F는 항상 좌표에 대한 변분만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F는 df dq1 델타 q1 더하기 df dq2 델타 q2가 돼요. 이놈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 델타 q1하고 델타 q2가 완전히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적이지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의존해요. 그러니까 Q1하고 Q2는 서로 디펜던트한 배열이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Q2는 마이너스 df dq1 나누기 df dq2 곱하기 델타 Q1 이걸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 Q2는 델타 Q1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조건이 존재하면 그래서 이제 구속 조건이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면 F에 대한 변분 델타 F도 0이 돼야 되는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델타 Q2하고 델타 Q1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화 좌표에서 델타 Q2 자리에 마이너스 df dq1 나누기 df dq2 델타 q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델타 q1으로 다 정리해 줄 수 있죠? 공통인수가 델타 q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 델타 q1을 뽑아주면 얘는 dl dq1 마이너스 ddt의 dl dq1 닷 마이너스 dl dq2 마이너스 ddt의 dl dq2 닷 그래서 델타 q2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이놈 곱하기 델타 q1을 넣어준 거니까 여기에 df dq1 나누기 divide by 나누기 df dq df dq 그 다음에 오버롤 팩터 공통인수로 델타 q1이 바깥으로 나오고 dt는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델타 j라고 하는 액션을 미니마이즈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 스퀘어 브라켓 박스 안에 있는 지금 이제 네모 그 직각 그 직각괄호는 요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늘 이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이 Q1이 이놈이 0이 되면 되니까 얘로부터 우리가 이제 Q1은 Q1끼리 Q2는 Q2끼리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Q1은 좌변에 Q2에 대한 함수는 우변에 정리해주면 얘가 dl dq1 빼기 ddt dl dq1 닷 나누기 divide by df dq1은 dl dq2 빼기 ddt dl dq2 닷 divide by df dq2 이렇게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은 it's a function of q1 우변은 it's a function of q2 그래서 q1의 함수하고 q2의 함수가 항상 같으려면 서로 다른 함수가 항상 같으려면 이놈은 컨스탄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놈이 같으려면 항상 컨스탄트로 돼야 되는데 그 컨스탄트를 제가 마이너스 램다 이렇게 놓을게요. 마이너스 램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플러스 램다로 놓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램다로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줄 수도 있고 플러스를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컨벤션으로 제가
마이너스 램다라고 하는 그냥 상수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Q1의 함수, 우변은 Q2의 함수인데 Q1의 함수하고 Q2의 함수가 항상 갖기 위한 조건은 이게 칸스탄트일 수밖에 없고 그 칸스탄트를 마이너스 램다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람다가 만족해주는 방정식은. 그래서 dl dq1 마이너스 ddt의 dl dq1 닷은 마이너스 램다 df dq1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방정식 dl dq2 마이너스 ddt의 dl dq2 닷은 마이너스 램다 곱하기 df dq2 df 나누기 dq2를 만족해줘야 돼.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을 해줘야 되죠. 그걸 내가 이제 하나로 써주면 인덱스를 이제 QI라고 해서 I는 1과 2를 넣어주면 되고 그걸 만족해주는 방정식이 바로 DL DQI 마이너스 DDT의 DL DQ I 닷 더하기 플러스 램다는 이제 좌변으로 이항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플러스 램다 df dqi는 0. 이렇게 f라고 하는 구속 조건, 홀로노미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방정식에 한꺼번에 방정식에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속 조건을 미리 다 써주면은 이러한 f에 대한 방정식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f를 아껴뒀다가 속박 조건을, 구속 조건을 방정식에 그냥 넣어준 거예요. 라그랑지 방정식에 이러한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의 라그랑지 방정식을 쓰는데 지금 라그랑지 방정식은 뭐냐면 라그랑지 방정식은 힘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라그랑지안을 Q 닷으로 미분해주면 Q 닷으로 미분해준 거를 우리가 Q에 대한 컨주게이트 모멘텀, Q 방향의 운동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Q 방향의 모멘텀 P라고 써줄 수가 있고 운동량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라그랑지 방정식은 힘 빼기 힘 더하기 힘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방정식 단위는 뭐죠? 힘입니다. 힘 빼기 힘 더하기 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람다 곱하기 df 나누기 dqi는 단위가 뭐라고요? 힘. 그게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제가 large qi, bqi라고 두고 이러한 힘에 대한 이러한 힘을 갖다가 우리가 구속력이다. 일반화된 구속력. 영어로는 generalized forces of constra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구속력이라고 해요. 구속력. QI 방향의 구속력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람다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구속력을 주는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램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놈을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데 조금 전에 제가 요요 문제를 풀 때는 이미 속박 조건을 먼저 처음부터 그냥 라그랑지 안에 넣어줬죠. 넣어주니까는 이러한 구속력, generalized force라고 하는 구속력을 방정식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속력을 계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유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라그랑지 방정식에 구속 방정식, 이 홀로노미 컨스트레인트를 막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남겨뒀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구속력을 방정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요요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요요 문제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이 요요에 대한 라그랑지안을 구하면 사실은 이 라그랑지안은 y하고 phi의 함수가 되는 거죠. 일반화 좌표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항상 하나는 y 닷 phi 닷 y하고 phi 이러한 함수로 이제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구속 조건은 y는 미끄러짐 없이 요요가 풀리면 y는 a phi가 되고 이러한 우리가 홀로노미 컨스트레인트를 알고 이 홀로노미 컨스트레인트로부터 y 닷은 a phi 닷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phi 닷 자리에 y 닷으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일반화 좌표가 원래 두 개였는데 두 개짜리를 하나로 줄였죠. 하나로 줄이면서 구속력에 대한 정보는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는 구속력의 정보는 몰라요. 그냥 y phi 닷에 대한 가속도를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 y 방향의 구속력, phi 방향의 구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뭘 쓰면 된다고요? 지금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구속력을 계산하고 싶으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쓰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은 그냥 y하고 phi를 일반화 좌표를 그냥 두고 이 경우 이제 y하고 phi가 일반화 좌표인데 그놈을 그냥 살려두고 y하고 phi가 만족해주는 라그랑지 방정식 y하고 phi가 만족해주는 라그랑지 방정식에 이렇게 구속력을 갖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의 구속 조건이 하나니까 램다의 phi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은 플러스 램다 df d phi y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에는 플러스 램다의 df dy를 넣어주면 요게 이제 y 곱하기 df divide by d phi를 이걸 phi 방향의 구속력 그 다음 램다 곱하기 df dy는 y 방향의 구속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로부터 이제 df dy f를 phi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f를 phi에 대해서 구속 방정식에서 f를 phi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a지 뭐. 그러니까 df dy phi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phi로 미분해주면 이 경우는 phi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0이고 두 번째 라그랑지안을 phi 닷으로 미분해주면 얘는 ICM phi 다시 되니까 그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이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의 ICM phi 더블 닷그 다음에 플러스 램다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램다 a가 되는 거죠. 그거 이퀄 0. 이걸 이제 이퀘이션 넘버 1이라고 제가 할게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phi에 대한 그 라그랑지 방정식을 보면 df dy는 얼마인가? 여기서 df dy는 얼마죠? 그렇죠. 얘는 1이지. f를 y에 대해서 파셜 편미분을 해주면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df dy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우리가 y에 대한 미분, y 닷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여러분들 금방 구하죠. 그걸 계산해주면 얘는 이제 mg 마이너스 my 더블 닷 더하기 램다 곱하기 df dy는 1이니까 램다 곱하기 1은 0.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phi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 램다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hi에 이제 이렇게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을 다시 써주면 돼. phi 닷은 우리가 이제 phi의 더블 닷을 y로 나타내 줄 수 있죠. y는 a phi니까 그 y 더블 닷은 a의 phi 더블 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y의 함수로 넣어주면 즉 램다는 얼마가 되냐면 램다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네. 램다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my 더블 닷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램다 그러면 이제 이 램다를 구한 놈을 이퀘이션 2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그 마이너스 m 빼기 2분의 1 m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m이잖아요. 매스는 서로 캔슬되고 그래서 y 더블 닷을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3분의 2 g가 되겠네요. 중력 가속도의 3분의 2만큼의 그 병진 가속도로 요요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 더블 닷을 알고 아니까 phi 더블 닷도 알겠네. phi 더블 닷은 얼마인가요? a분의 y 더블 닷이니까 램다 먼저 y 더블 닷을 알면 우리가 램다는 마이너스 2분의 1 my 더블 닷이니까 그래서 램다는 마이너스 3분의 1 mg 그 다음에 phi 더블 닷은 3분의 phi 더블 닷은 a분의 y 더블 닷이니까 3a분의 2g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필요한 것들은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가면 우리가 램다 곱하기 df dy d phi 램다 곱하기 df dy를 다 계산해 줄 수 있죠. 그 얘는 뭐냐 하면
y 방향의 generalized force, y 방향의 구속력은 램다 곱하기 df dy고 df dy는 1이니까 얘는 램다 자체가 y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 힘이 램다야. 그게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mg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y-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속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실의 장력이잖아요. 그래서 실의 장력은 저기 부호가 마이너스는 뭐냐, 위쪽 방향으로 3분의 1 mg의 장력이 작용하고 아랫방향으로 3분의 2 g의 가속도로 요요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력이 위쪽으로 3분의 2 mg만큼 3분의 1 mg만큼 장력이 텐션이 작용하는구나. y-방향의 구속력이 뭐지? 아, 텐션이네, 장력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hi 방향의 구속력은 뭔가요? q-phi는 어떻게 되는 거죠? q-phi는 램다의 df d-phi가 되고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램다 a가 되잖아요. 그 값은 마이너스 램다 곱하기 a가 되면 그 값이 얼마요? 3분의 1 mga. 이게 뭔가요? phi 방향의 구속력이 뭔가요? 그게 바로 토크야, 토크. 그래서 이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방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냥 라그랑지안을 구속 조건을 처음부터 썼을 때는 이거의 구속력, 이게 토크가 얼마인지, 뭐 장력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할 수 없는데 그러한 구속력, 장력이나 토크와 같은 그러한 구속력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원래 그냥 일반화 좌표를 그냥 두고 구속 조건을 여기 라그랑지 방정식에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식을 라그랑지 곱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구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곱수 혹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떨 때 활용하는지, 구속 조건을, 구속력을 계산할 때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활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n개 이걸 이제 n개의 일반화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제너럴라이즈 시켜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화 좌표가 2개짜리를 계산했고 구속 조건이 하나일 경우를 계산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일반화 좌표는 2개고 구속 조건도 2개야.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F만 있는 게 아니고 F1, F2 2개가 있으면 우리가 그럼 몇 개의 그 라그랑지 방정식이 될까요? Q1에 대해서는 F1에 대한 구속 조건도 있을 테고 또 F2에 대한 구속 조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DL DQ1 마이너스 DDT의 DL DQ1 닷 플러스 램다1 df1 dq1은 0 이렇게 우리가 구속 조건을 하나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속 조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f2 그래서 램다2 df2 dq1 이렇게 f1하고 f2에 대한 구속 조건 때문에 구속적 방정식이 2개가 되면 q1에 대한 그 라그랑지 방정식이 2개가 됩니다. 그럼 q2에 대해서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q2에 대해서도 램다1 f1 그 다음에 램다2 f2 그래서 총 몇 개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4개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2 곱하기 2 4개의 방정식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제 일반화 좌표가 n개가 있고 k개의 구속 방정식이 존재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가장 제너럴라이즈 한 거는 QI가 n개야. 그래서 I는 1에서부터 n까지 가고 그 다음에 F는 1에서부터 K까지 가면 되죠. 그걸 내가 FJ라고 인덱스를 넣어줘서 J를 1에서부터 K까지 주어진 I에 대해서 K개의 그 구속 방정식이 존재하고 그 I가 또 n개가 들어가니까 n 곱하기 K개의 라그랑지 방정식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n개의 일반화 좌표, k개의 구속 방정식이 존재할 경우에 라그랑지 방정식이 몇 개가 존재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죠. 그래서 구속 방정식, 구속 조건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라그랑지 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해밀토니안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